이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마지막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의 이관계가 성공한 것일까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는 각자 도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범동 씨, 정경심 씨와 함께 이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재차 또 정경심 씨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나온 조범동 씨의 변호인들은 정경심 씨 측이 조범동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경심 씨의 남동생도 실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2만 주의 WFM 주식, 그중 7만 주를 정경심 씨가 방배동 조국 전 장관의 집에 보관하다가 장관 하마평에 오르니까 우리 집으로 빼돌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씩 둘씩 밝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입지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 이제 법 앞에서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가족이고 뭐고 없는 건가요? 아무튼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죄만 방어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법률적 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렇게 또다시 정경심 씨 측을 비판했습니다. 지난번 1차 기일 때도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은 정경심 씨 측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고 보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저질렀고 누가 더 적게 저질렀느냐, 이런 다툼이라면 모르지만 아예 정경심 씨 측은 나는 모르고 전부 다 조범동이 했다는 식으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이 다 판단하고 있겠죠. 법원도 마지막에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경심 씨는 좀 특이합니다. 피해자인데 검찰 수사에도 잘 응하지 않습니다. 소환에도 가지도 않고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소환에서 나와도 모두 부인하고 시간만 끌고 조서보고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 본인을 소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조국의 동생도 지금 아프다면서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희한한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는 적어도 지금 현재 혐의들이 너무나도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하나라도 더 빼기 위해서는 정경심 씨 측으로 죄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 재판 기일에도 조범동 씨의 변호인들은 정경심 씨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조씨 혐의를 무리하게 뒤집어 썼다고 정경심 씨 측의 변호인이 말하는 데 대해서 지금 조범동 씨 측 변호인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 조범동 씨의 변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범동 씨 변호인은 정 씨 측에 대한 비판 이후 연락을 받았는가 그렇게 묻자 그쪽이랑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후회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조범동 씨의 심경은 말씀드릴 수 없다, 어떻든 좋은 얘기를 못 들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도 첫 번째에 이어서 크게 진도는 못 나갔습니다. 조범동 씨 측이 미처 사건 검토를 다 못 마쳤다고 합니다. 자, 수사기록 34권 중 22권을 전날 오후에 받았는데 나머지 12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34권이면 2만 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범동 씨에 대한 혐의는 어마무시합니다. 다음 재판은 27일 10시입니다. 자, 조범동 씨한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만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자, 조국펀드의 운용사 코린커피, 여기에는 정경심 씨가 설립자금을 차명으로 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투자기업 자금 72억 원, 모두 72억 원을 조범동 씨가 지금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채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150억 원 규모 투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공시에 주가를 조작하려고 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링크 P 등에 대해서 수사를 나서자 사무실과 주거지, 컴퓨터 파일 등에서 증거를 인멸,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해외로 도피했다가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검사를 포함한 체포조가 현재 파견됐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조범동 씨와 정경심 씨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범동 씨의 혐의에는 어느 정도 다 정경심 씨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가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는 정경심 씨 측이 뇌물 혐의도 쓰게 됩니다. 그 액수가 문제입니다. 그 액수가 커지면 정경심 씨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조국 전 장관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조국 일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받게 됩니다. 자, 조국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씨의 남동생도 왜 누나가 7만주의 실물증권을, 주식을 조국 장관 하마평이 나오자 우리 집으로 빼돌렸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이 없다면 모든 걸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이 된 내부를 위해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는 지금 각자 도생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이관계가 적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고발해야 되는 이런 슬픈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정경심 씨는 변호인만 18명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변호사 숫자입니다. 물론 50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씨에 처해 있는 이 많은 혐의들, 이것 또한 정관예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느냐. 또 윤석열 검찰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수사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8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반부패 관련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내가 중립적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감정이 없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번에 조국 수사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흐지부지 끝나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의 생명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를 워낙 강하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범동 씨가 이렇게 맹비난을 정경심 씨한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범동의 수사 기록, 거기에는 조국과 정경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